한간에 떠들고 있는. 지금 사실 이게 너무 뉴스가 안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군 정보사에서의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힌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전혀 나오지도 않고 이러한 분석을 하는 데가 없어서 또 송작가 TV가 여기에 대한 심층 분석을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아야 될 뉴스는 군 기밀 유출했던 군무원이 간첩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낚시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블랙요원 명단 등 2, 3급 기밀을 정체불명의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군무원이 어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간첩죄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적용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간첩죄는 정보를 빼서 북한에 넘겼을 때, 이적 행위를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건데, 간첩죄 적용을 한다고 한 거는 이게 북한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제 실마리를 찾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유출을 의심받고 있었던 시기가 6월부터예요. 6월에 이미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동안은. 어떤 화이트 해커가 북한을 하다가 해킹을 하다가 그 안에서 북한 서버에서 우리 명단을 찾았다. 이게 얘기가 되면서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어떤 화이트 해커가 저런 짓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이 바뀐 거예요. 국가정보원에서 이걸 해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첩대에 신고해서 사건을 넘긴 게 6월 달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사자이면서 6월부터 7월 초까지 그리고 어저께 구속 기소가 된 2달이 넘도록 아무런 법적 처벌을 안 받고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유출자가 맞냐? 이 유출이 그러면 고의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냐? 이런 류의 의심을 우리가 해봤었단 말이지. 근데 어저께부로 비로소 쉽게 말하면 구속이 된 거예요. 어저께는 아니죠. 한 며칠 전에 비로소 2달 만에 구속이 된 거야. 문제는 이 건을 놓고 지금 어느 쪽이 문제냐, 누가 누가 유출을 했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를 놓고 처음에는 이제 국정원, 그다음에 방첩대가 여기에 대한 의혹과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문제는 정작 이걸 유출시켰던 정보사 안에는 지네들끼리 내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보사 수뇌부가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기밀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최고지휘부인 정보사령관, 소장과 여단장, 준장이 고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작 임무지원 비밀사무소 노출됐고요. 민간연구소 위치 성격 그리고 기획공작 명칭까지 대거 노출됐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뭐냐면 군 정보사가 뭔가 이게 다국적인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이 광개토 작전이라는 걸 보면 아마 중국 쪽하고 북한이나 뭐 러시아까지 연루돼 있는 위에 북방 쪽 북방 쪽에서 뭔가 이제 이 공작을 하기 위한 굉장히 큰 규모의 계획을 짜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에 관한 정보가 추가로 노출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지금 이걸 하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인원들이 사실은 지금 블랙 요원들이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계획하고 준비한 지는 꽤 오래됐을 거야.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다만 이 동북 삼성 이쪽에 또는 북한 중국하고 연결된 어떤 공작일 것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정보사 안에서 감정 싸움 비슷하게 지금 고소고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무슨 내용으로 고소고발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연구소 대회 명칭과 가칭, 비밀 사무실의 여단 공작팀을 상준시키는 그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광개토 공작, 광개토 사업 계획이 5가지 비문에 근거해서 2월부터 추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극비로 다뤄야 할 공작 명칭과 이런 것들이 드러난 셈인데요. 이게 정보사령관과 부하 여단장 사이의 고소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사실상 고소를 했고 또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폭행을 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별 2개짜리 정보소장하고 그 별 하나짜리 그 밑에 있는 그 담당 준장, 그러니까 그 정보사 팀장하고 얘네가 둘이서 감정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소장은 준장한테 얘가 명령 불복종에다가 일종의 명예훼손을 했다 그런 거고 밑에 있는 준장은 얘가 나를 폭행했다 그래서 두들겨 맞은 줄 알았더니 들고 있던 파일을 책상에다 내던지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군같이 엄격한 지휘서열이 있는 상태에서 별 2개짜리가 별 2개짜리고 별 하나짜리가 싸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 싸움 안에서 이게 고소전으로 넘어가면서 안에서 진행되고 있던 이 비밀 공작 팀까지 하나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감정 싸움인 게 왜 감정 싸움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별 하나짜리가 준장이 사실은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지 3년 후배가 자기보다 높은 거야. 그렇지. 소장인 거야. 근데 그 높은 소장이 갑자기 선배가 밑에 부하 직원으로 들어오니까, 부하로 발령을 받으니까, 그 밑에 있는 부관한테 감시를 하라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분 나쁘다 그래갖고 항의를 하던 중에 말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서로 감정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놀랍게도 국방부의 결정은 준장이 아니라 소장을 직무배제를 시키겠다. 요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안에 엄청나게 큰 음모와 비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 모든 게 신봉자와 김용현의 권력 싸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저희가 모든 원흉이 김용현. 네. 지금 경호처장. 경호처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경호처장으로 등극을 했던 이 김용현이 군에 있는 정보사에 있는 사령관을 비롯해갖고 핵심 군 정보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윤석열이 충암고 1년 선배잖아요. 충암고 출신의 후배 장성들로 쫙 깔아요. 밖에서 외부에서 건드린 거지. 그래갖고 사실상의 군에 있는 정보들, 군에 올라오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거를 장악해갖고 김용호한테 바로 보고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종섭이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신봉자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봉자는 지금 김용현이 혼자서 그 군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를,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정보를 알고 싶어. 근데 자기한테는 보고를 잘 안 해줘. 그래서 지금 있는 소장보다 3기수가 밑에 있는 사람을 준장으로 이번에 승진을 시켜요. 이 사람은 원래 승진 대상에 없었던 사람이라 진급에서 2기 이상이 누락이 됐던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을 자기 동기인, 그러니까 자기 전역한 동기인 37기 동기한테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얘를 자기 부하로
끌어들인 거야. 정보사 안에다가 쉽게 박은 말하면 거지. 박은 거예요, 얘를. 그러면서 이제 생각 그렇게 했겠지. 야, 소장이 어차피 얘 3년 후배잖아. 네가 아래여, 계급이 아래여도. 네가 기수가 너 위니까. 네가 거기에서 정보 취합을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취합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아까 얘기한 충암고 라인들은 자기 말을 안 듣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민간인을 추가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아마도 이번에 군무원 이 사람이 채용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돼요. 이건 아직까지는 의심이야. 그 상황에서 이 준장으로 들어왔던 이 기수는 빠른 이 부하가 별도의 안가, 외부 안가에다가 새로운 정보사무소를 하나 차려요. 그러니까 별도의 정보사무실을 차리는 거야. 이 정보사 건물 안에, 이렇게 정보사의 소속 외부 건물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민간인을 출입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 외부에 있는 내부 사무실이 아닌 정보사 외부에 있는 안가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고 거기에 민간인을 들이는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소장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이거 법에 위반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 라고 조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이 새끼 아무리 내가 너보다 별은 하나 덜 달았지 늦게 달았지 내가 너 3기 선배야 이 새끼야 이러고 아마도 둘이 감정 싸움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야, 씨. 너 어디 라인이야? 나 장관 라인이야? 이러고 그렇죠. 싸운 거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육사 라인하고 충암고 라인하고 그러니까 김용원 라인하고 신봉자 라인하고 정보사무소의 정보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지. 아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비밀을 유출했던 군무원이 노트북에 그 핵심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그러잖아. 그리고 신봉자가 취임하고 나서 광개토 계약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있는 소장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 라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아마 쌍방울 주가 조작 비슷한 신봉자 나름으로서의 왜냐면 신봉자는 항상 주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류의 뭘 꾸민 게 아닌가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 광개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 관련 주식들이 오르겠군요. 네, 당연히 그런 주식들을 그러면 신봉자 제일 먼저 사는 거지. 그렇지. 신봉자가 지금 어떤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알겠네요. 그리고 이제 신봉자는 이런 주가 조작의 경험이 많으신 어떤 모 외부 여사하고 또 이를 동업할 수도 있는 입장일 수도 있겠죠. 여사님 이쪽 걸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쪽 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과정 중에 아마도 지금 있는 군무원 노트북에 왜 본 서버에 있어야 될 정보가 기록돼 있었고 그게 유출된다를 몰랐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별도의 라인을 세워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려던 과정 중에 서버에서 일부 정보를 카피해서 아까 얘기한 안가로 갖고 나왔다가 이게 샌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둘이 감정 싸움으로 무슨 폭행을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서로 정보사 안에서의 헤게모니를 놓고 사실상 맞짱이 붙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게 유출이 돼서 이제 다 날라갔어. 그럼 이제는 책임 소재를 놓고 싸워야 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보사 사령관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걔는 무조건 지금 새롭게 이 안가 만들었던 여기에 있는 준장하고 그 안에 고용돼서 왔다 갔다 하는 민간인 라인 사람들을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이거를 때리려고 하겠죠. 그 상황에서 고소고발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 고소고발에서 놀랍게도 국방부가 지금 신봉자가 결정한 거는 지금 있는 준장이 아닌 유출시킨 의심을 받고 있는 준장이 아닌 이거를 끝까지 반대했던 소장을 직위 해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군 내부적으로. 왜냐면 지 라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라인을 없애버려야 지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지가 이거 하다가 실수한 게 들통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이 신봉자가 지금 자기 모가지 걸고
자기 뭐 가지고 책임져야 될 또 하나의 엄청난 국정농단을 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지금 있는 이 싸움은 단순하게 폭행을 했네, 명예훼손을 했네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수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면서 기존의 김용현의 충암 라인을 제거하기 위한 신봉자 나름대로의 일종의 오랜 계획이었을지 몰라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새나가 버린 이 비밀 정보들이 이미 뭐 북한에 들어갈 정도 되면 중국이나 뭐 일본, 다 나갔죠. 미국 다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요원들을 전부 다 귀국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단순한 군무원 하나로만 잡았으면 이미 2달 전에 용의자 특정이 됐을 때 얘가 잡혀 들어갔어야 돼. 근데 얘는 계속해갖고 1달 넘게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건 뭐냐면 국방부 내부에서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게끔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고, 그 비호하는 세력이 사실상 신봉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있는 충암파를 얘가 날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신봉자의 개인적인 욕심과 무능과 불법적인 정보사의 어떤 별씨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지금 3, 40년 동안 만들어왔던 국내 휴민트 조직들이 다 날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은 신봉자가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휴민트들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외에 이제 내보내는 이 불행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사람을 쓰지 않고 대부분 군 정보사에서 이 사람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투훈련 내지는 뭐 특수교관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야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쓰는 이 일반적인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요원으로 해갖고 아예 이제 뭐 사무관 같은 쪽으로 보내는데 무관이라든지 아예 불행 요원으로 민간인으로 위장해갖고 외부로 내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군 정보사 사람들을 쓴단 말이에요. 군 출신 사람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사가 이 명단을 다 갖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갖고 있던 명단을 유출시킨 게 군이고 군 정보사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장관부터 시작해서 전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결국 이거는 김용현과 신봉자의 지들끼리의 정보 독점 욕구에 의한 싸움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첩보 휴민트가 다 무너졌고 이걸 가장 먼저 캐치한 사람은 국정원이었다. 국정원. 그래서 국정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정원은 이와 같은 류의 그 정보 유출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누구부터 시작이 됐으며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휴민트들이 다치거나 노출됐거나 그로 인해서 라인이 무너졌는지를 국정원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국정원이 일부를 지금 민주당 그 김선원 의원이죠. 그 국정원 차장을 했던 박선원 의원한테 일부 내용을 흘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성원 의원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국정조사에 신봉자를 불러놓고 지금 니네들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 라인 붕괴되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 소설이다 자기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박성원 그래요?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해놓고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의혹 제기만 한 거지. 지금은 충암파랑 충암파하고 지금 이 신봉자파를 뭐라 그래야 돼? 붕자파하고 아무튼 이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갈등이 있어갖고 지금 상황이 된 건데. 붕자파는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유출자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도 국정원 안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취득해 놓고 있으면서 이게 확대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선원 의원은. 왜냐면 그것만 알고 지나갔다고 보기에는 명확하게 경고를 하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셨죠? 아니라고 하셨죠? 그거 그 말씀하신 거 잘 인지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전제를 던져놓고 간 거 보니까 이 미끼를 신봉자는 물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사실 본인들 출신이 국정원이잖아요. 아무리 거길 나왔어도 이 네. 사람들이 거기 그 내부 상황을 모르겠냐고. 그리고 국정원 입장에서도 국정원 단독 정보기관으로 말하자면 한때는 뭐 대한민국 정부 위에 그 군림한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졌었는데 지금 검사 나부랭이한테 와갖고 차장들 그렇죠. 다 잘리고 그렇죠. 이제는 군대에 있는 새끼들까지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내부적인 고발이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일부 정보들을 지금 외부로 유출한 게 아닌가. 내는 이거를 제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지만 이 의혹에 관한 내용으로 국감을 하게 되면 그때 그와 관련된 증언이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도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중에 특검으로까지 가야 될 이런 문제라는 거지. 근데 나는 이 신분자가 뒤늦게 말하자면 뒤늦게 이제 완전히 은퇴하고 주식이나 하고 살던 놈이 지금 이종섭이 잘리는 바람에 억지로 불려 들어왔잖아요. 근데 불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그냥 바지 노름만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뭔가 정보 관련된 것도 빼내고 또 그와 관련된 뭔 사업을 따로 구상해갖고 진행을 했었다고 하잖아. 그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다고 하잖아. 이런 걸 보면 김용현 라인하고 김건희 라인하고 한 라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봉자가 와갖고 지금과 같은 정보 독점에 관한 뭔가 이런 그 시도를 한다고 하면 또는 뭐 세기수 위에 있는 선배를 굳이 거기에다 참모로 집어 넣어가지고 준장 승진을 시켜서 그 정보사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치면 신봉자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 광개토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었다고 치면 그 작전은 무엇을 위한 작전이었겠느냐는 거지. 남북 통일을 위한? 아유, 김건희 방북을 위한? 아유. 저는 딴 걸 떠나가지고 김용현과 김건희가 하나의 라인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김건희 그 최은순 모녀의 사업 방식인 것 같아요. 살아온 방식.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왜 앉은 자리에 7070으로 여기저기 막 전화를 돌리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사실 완전히 믿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맡겨두고 너만 믿어 이거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바보 같아가지고 한동훈한테 모든 걸 다 일임시켜서 그냥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은 알아서 밑에서 하게끔 만드는 왜냐하면 윤석열은 검찰에서만 잔뼈가 굵은 애잖아요. 그냥 검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이 처리가 됐으니까. 근데 김건희는 막말로 조남욱한테 직접 배운 애 아니야. 걔가 봤을 때는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애들은 다 견제해야 될 대상이야. 이용하지만 견제해야 되고 이용하지만 서로 견제하게끔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하고도 통하지만 얘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라인을 파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분자는 김용현이 데리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한테 개기면 안 돼요. 근데 딴 마음을 품은 거야. 딴 마음을 품고 딴 마음을 품게 만든 거지. 뭔가 내부적으로 자기가 정보 독점을 해갖고 실질적인 군 장악력 내지는 정보 장악력을 하려는 시도를 했던 거지. 매우 이 김용현 입장에서는 기분 더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 시골서 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던 국회의원을 갑자기 기수에도 맞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대타로 이 사람을 끌어올렸을 때 김용현은 이 사람한테 말하자면 기회를 준 거거든. 자기 사람으로 스카우트를 한 건데 그 스카우트를 받은 힘없는 지금의 신분자가 김용현을 배신할 수 있는 후배긴 하지만 김용현을 배신할 수 있는 이러한 짓거리를 한 데는 김용현보다 훨씬 힘센 사람이 뒤에서
쑤셨으니까 그렇죠. 뒤에서 부추겼으니까 이걸 한 거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그러면 김용현보다 권력이 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대한민국에. 윤석열은 모질인 거 알았으니까 빼고 나면 사실상 지금 있는 신분자를 뒤에서 부추겨서 이런 짓거리를 하게 만든 사람은 김건희 말고는 용의자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비리는 김건희로 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역시도 김건희가 등장한다는 거죠.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아까 박선원 의원의 국감에서의 질의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방송을 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네이버 포탈이나 어떤 공중파 뉴스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안 다루고 있어요. 현재 군 내부에서 내부적인 정보 독점을 위한 알력 다툼이 일어나다가 그 과정 중에 말도 안 되는 민간인 사무소를 차려갖고 그쪽으로 이 중앙 서버에 있는, 이게 정보사 안에 내부에 있어야 될 정보 일부가 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를 통해가지고, 그 노트북을 통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게, 북한이든 해외로 유출돼갖고 우리 휴민트가 다 무너졌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건이라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고 처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다 쉬쉬하고 있었단 말이지. 여기에 대한 관점을 좀 더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마도 거기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보들과 이 사건을 키울 수 있는 기사들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만 오늘 정리를 해드리고요.